영화도 나왔죠. 독도를 탁 뭐,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 자위라고 막. 예전에 이런 시나리오 있어요. 독도에다가 일본 자위대가 낙하산 부대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영토인데 걔네하고 무슨 분쟁을 해야 돼요? 우리하고 일본은 전쟁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죠. 지금 일본은 우리가 방산 수출로서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또 하나 미국이 원했어요. 미국 조선소는 지금 미국 군을, 그러니까 미 해군을 위해서만 배를 만들어요.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민간 상성 부분은 완전 없어요. 대부분 어디가 만들어요? 한국, 일본, 중국이 만들어요. MRO라고 해서 배의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에도 지금 일본이 뭘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죠. 호위함 수출하는 거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는 충분히 일본이 방산 물자를 이제는 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한다. 이렇게 방침을 바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전차나 이런 뭐 육상 무기 이건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포방부잖아요, 사실. 우리가 화력에 미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전차가 중요하고 얼마나 포병 화력이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나 자주포, 그다음에 다련장 로켓, 일본은 다련장 로켓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죠. 수상함, 배, 호위함 같은 수상함 건조 능력, 이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잠수함 건조 능력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대등해요. 문제는 항공력입니다. 우리가 뭐 KF-21 전투기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곧 우리 공군에 이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본은 1920, 30년대부터 비행기 만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물론 형편없이 깨졌지만 미국하고 적어도 세계대전에서 몇 년간 맞짱을 뜬 애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늦게 6.25 전쟁 이후에 90년대부터 뭐 훈련기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항공기를 만드는 노하우나 특히 뭐예요? 엔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이 엔진에서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엄청난 일을 견뎌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항공기 분야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우리한테 조금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잠수함은 복각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둘레에 싸고 있는 요게 이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죠. 이거 왜 그랬냐? 냉전 시절 일본 잠수함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소련 잠수함이 지나가면 그거를 추적해서 파괴하는 임무였어요. 근데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잠수함 선체가 어떻게 돼요? 수압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복각식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는 단각식입니다. 즉 심해에서의 작전 능력은 일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되도록 물속에서 오래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기부료 추전 시스템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잠수함에 비해서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훨씬 물속에서 오래 먼 거리를 작전할 수 있는 건 우리 잠수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원하는 건 오랜 시간 먼 거리를 항행해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 스타일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해군의 니즈를 감안했을 땐 우리 잠수함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일본하고. 왜? 일본하고는 뭐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거든요. 사실 비교하면 식 전차가 우리 K2 전차한테 좀 불리해요. 일단 체구도 작고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가 가볍다는 건 뭐냐면 장갑의 두께가 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냐 그렇게 중요하지만 방어력 면에서 K2 전차가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의 99식 자주포, 그 다음에 우리나라 K9 자주포 이건 일단 좀 이렇게 하면은 K9 자주포한테 좀 자존심 상한 거죠, 사실. 지금 판매량 세계 1위고 K9은 지금 99식 따위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K9의 라이벌은 독일제 PZH-2000이에요. 대신 가격이 더럽게 비싸죠.
PH 한 대를 살 가격이면 K9 두 대에다가 K10 탄약 차량 그거 한 세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겠어요? 그리고 1번째 99식은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고요. K방산의 앞날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금 특히 나토 국가들에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장 우리가 K방산의 성과가 컸던 데가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뭐예요? 한국산 무기 수입한 거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어요. K방산이 지난 몇 년간 한 2, 3년간 잘 나갔던 이유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왜냐? 그동안 평화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토의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공장 라인을 굉장히 많이 폐쇄했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안보 이슈가 확 오니까 당장 구할 무기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틈새를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무기 시장을 잡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통 무기를 사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무기를 팔았을 때 제대로 자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견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 우위를 보이면서 우리가 이 견제를 뚫어낼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K방산이 또 다른 수출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